대행진 생활 법률 시간입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진짜 생활 법률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도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네. 실업급여 관련된 부정수급을 받았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사연부터 소개하겠습니다. 5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아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일을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 생각했지만 막상 생활비와 아이들 학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인의 소개로 간단하게 두세 번 아르바이트를 했고 벌이도 많지 않아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 고용센터에서 제가 부정수급자로 분류됐다며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당장 먹고 살아야 해서 며칠 일한 것뿐인데 부정수급자라니요. 그럼 대체 당장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겁니까? 정말 막막하네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변호사님, 네네. 사연자의 경우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부정수급을 한 거니까 처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연자분 사정이 너무 좀 많이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네. 자, 이제 가족 위해서 일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게 법률 규정이라는 게 객관적인 사실, 또 규정의 취지나 규정 자체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실업급여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부르지만 실업구직급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직 활동하는 동안에 이 소득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해서 이제 지급을 해주는 거고, 자, 구직을 목적으로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사전에 이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이제 금액 조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결국 이게 이제 신고 없이 일이 진행됐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고요. 네. 네, 다만 이제 모든 일이 그렇다시피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얼마나 고의적이었느냐, 얼마나 사안이 이제 좀 중하냐, 경하냐에 따라서 이런 처벌 수위나 환급 수위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리 이제 신고를 하셨어야 됐는데. 자,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실업급여 전액을 다 반환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혹시 또 추가로 처벌이 또 있을까요? 네. 이제 부정수급 판정이 되게 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원칙이라고 한다는 거는 약간의 예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점에 대한 이제 사안에 따라서 또 되게 안 좋다라고 보게 되는 반대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금을 부과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받은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물어낼 수 있는 상황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혹시라도 이제 고의성이 인정되고 부정수급액이 크다 이렇게 되면 이 형사고발 조치가 이루어져서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는데요. 부정수급 관련돼서 국민 세금으로 이제 운영되는 이제 공공자금 아닙니까? 네,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당 사용한 그 중대범죄다 보고 있고, 이제 그래서 형사처벌 규정도 낮지가 않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런데 이제 사연처럼 이제 생계형 부정수급의 경우 자진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인다면 당연히 상황은 어느 정도 참작해 드려야 되겠죠. 자,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사연자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제 고용센터의 상황을 설명을 하시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명하거나 이제 숨기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뭐 인정된 사실관계와 관련돼서는 솔직하게 그 상황을 잘 들어보시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정말 그 규정 관련돼서 잊어버리고 있었거나 몰랐고 정말 반성한다.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태도를 잘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가족 생계 때문에 요새 어려우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애가 막 뭐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사주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뭐 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얘기 하시면서. 네네. 예. 그리고 뭐 "일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소득이 너무 적어서 견디기가 어려웠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셔서 이런 부분을 진실되게 소명하시면 근로감독가 분들도 이 고의성에 대해서는 좀 어필을 음. 받으실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부정수급자로 적발이 되면은 앞으로 일을 다시 하게 됐을 때 네네. 어떻습니까? 실업급여를 또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신뢰의 문제가 되거든요. 네. 예. 부정수급 전력이 있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실업급여 수급에 이제 제한이 생길 수가 있고요. 10년 안에 부정수급이 3회 적발되면 이건 뭐 사실 고의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1년 동안 또 4 번이나 적발됐다. 뭐 2년 동안 5회 적발됐다. 뭐 이렇게 되면 3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끔 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제 사연처럼 실업급여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가 없고 일을 구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돈은 조금이라도 벌어야 되는 상황인 분들 진짜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네. 자, 핵심은 신고를 좀 하라는 겁니다. 역시 이걸 신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조정을 좀 해줄 수 있는데 미리 상의를 하지 않고 신고도 없이 이 실업급여 받는 기간 동안에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정 범위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신고를 해 줘야 되고요. 근로시간, 소득에도 제한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 15 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 정도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발생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꼭 하셔야 되고요. 신고를 하면 그 기간 동안 신고된 소득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거나 일시 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추후로 인제 부정수급에 관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하고는 쪼끔 거리가 생기실 수도 있어서 음. 이런 일을 하시기 전에 고용센터와 정확하게 사전에 좀 논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고의적으로 부정수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모르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다면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가 어렵고요. 지인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뭐 사실이긴 해도 그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요즘은 이제 경제활동 유형도 정말 많고요. 또 직장 생활 관련돼서 유튜브나 블로그, SNS 광고로 수익을 올리시면서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네. 이런 소득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그러면 이런 비전통적인 수입원도 '신고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네.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또 이제 제가 이제 기사를 좀 이렇게 보는 게 좀 습관인데요. 여러 가지 네. 기사 보다 보니까 부산, 울산, 경북 이렇게 지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같은 부정수급이 약 5천여 건에 달한다. 그래서 어. 금액이 111억 원이나 된다라고 하니까 적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예. 어떤 분들 글 써 놨을 때 보니까 뭐 "이게 달달해서 실업급여다." 음. 이렇게 인제 "설탕 시럽 같다." 이렇게 예. 그 말씀하시는데 실업. 예. 예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또 네. 이게 실업에 대한 위로금을 줬다든지 뭐 고용보험료 납부 대가로 지급되는 그런 대가성 보험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구직급여다. 예. 새로운 직장을 음.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것을 인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